음악의 본질을 꿰뚫는 천재 음악가이면서 국악명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국악인. 한때 불가의 몸을 담았던 특이한 이력의 열정적인 피아니스트. 이 모든 수식어가 따라오는 임동창. 서양악기 피아노로 누구보다 신명나고 절절하게 한국 정서를 두드려온 괴짜 피아니스트이면서 수많은 명상가들과 수행자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음악을 통해 깨달은 사람으로 일컬어져 왔다. 2012년 몸과 마음을 열고 임동창식의 행복을 만나보자. 아니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안 변하시고 안 늙으시네요. 그럴 리가 있나요? 네? 아니 그 새해 들었으니까 네. 뭐 새해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소원 성취하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입고 나오신 옷을 어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 같은데 말이죠. 예, 이거 각시가 그 해진 데마다 다 이렇게 덧대가지고 네. 제 수호신 같은 옷이에요. 예, 맞아. 이렇게 또 각시 말씀하시니까 예. 이효재 씨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살림의 여왕 아닙니까? 이 손끝이 예. 아주 보통이 아니신데 안녕하시죠? 예, 잘 있어요. 예. 그리고 바쁘기도 하고. 아유, 뭐 여전히 좋으십니다. 예. 아니 얼마 전까지 뭐 풍류 피아니스트다 우리 임동창 선생님한테 붙여 있는 수식어가 많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어쩌자고 또 음악하시는 분이 점까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점을 치시는 것 같아요. 점과 관련된 책? 저는 그 평생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예. 쭉 뭐 어떤 뭐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해야 이 피아노가 내 몸의 일부처럼 될까? 예. 또 뭐 작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나다운 오롯한 예.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다운 음악을 만들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말하는 나라는 놈은 무엇인가? 네. 이렇게 항상 그 근본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질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평생 공부를 해서 얻은 결론이 예.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구나. 네. 내가 만약에 안다면 점이 필요가 없죠. 네. 근데 내가 모르니까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물어보는 형식. 예. 그게 점이죠. 점하니까 사람들이 보통은 토종 비결 같은 것도 왜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민속적으로. 그러죠. 그런데 계속 집중하고 공부해서 뭔가 나를 알고자 하는 것을 점으로 해서 배운다? 공부한다? 뭐 이런 겁니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 같아요. 사랑. 예, 보통 다 그렇게들 그러죠? 얘기하죠. 예. 뭐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네. 이성 간의 사랑도 있을 거고 네. 친구 간의 뭐 동료 간의 선후배 뭐 하여간 사랑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네. 이 사랑을 공부를 하는 곳이 없어요. 사랑도 공부를 한다. 사랑 공부만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공부죠. 그러면 2012년에 임동창 선생님이 말하는 사랑이란 뭡니까? 먼저 저 사람을 좋게 해주자. 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먼저 좋게 해주면 나도 저절로 좋아진다. 예. 그러니까 신이 나더라. 흥이 알아. 네. 그러니까 지금 2012년에 사랑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남을 배려하고 그죠? 남에게 베풀고 그것을 먼저 사랑이라고 했더니 돌아오더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몸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푸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막 복잡한 일이 있어요. 막 짜증나고 그리고 똑같은 일을 수십 년을 하고 그러면 지겹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져. 네. 그럼 몸이 그대로 굳어져요. 네. 그래서 너 걱정 있냐? 옆에서 알아보죠. 그럴 때 내가 뭔가 지금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낚였다. 자기가 스스로 탁 판단되는 순간 네. 몸을 풀어버려야 돼. 몸을 이렇게 풀어버려야 돼. 네. 이게 어려우면 펄떡 일어나서 쫙 이렇게 쫙 만세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만세.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네. 이게 지금 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예. 만세는 힘을 주어서 힘차게 뻗어서 내 몸을 푸는 거고. 예. 아까 이거는 힘을 빼서 푸는 거고. 예. 둘 중에 하나
자기가 처해진 상황,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 이걸 통해서 어쨌든 몸을 풀어줘야 돼요. 뭐 일을 가진 사람들의 예를 드셨지만 인생을 쭉 살아오셔가지고 뭐 이제 어떤 일선에서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떤 그 당신의 어떤 미래의 삶을 생각할 때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뭉쳐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많죠. 어떻게 해요? 많죠. 어떻게 풉니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어두워져요. 자꾸 희망은 사라지고 내가 뭐 했나 싶고. 네. 그 평범한 사람의 질곡을 살면서 내가 돌아볼 수만 있다면, 거울로 이렇게 나를 보듯이 돌아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인생을 살았어도 우린 전부 값진 인생입니다. 네. 빛이 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은 얼마든지 희망적으로 멋있게 설계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간에 한 번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손에 놓고 관조해봐라. 얼씨구. 그죠? 그렇죠. 마음의 거울로 들여다봐라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얼씨구 좋다. 그렇지. 네. 박자를 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거울을 갖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느냐. 그것도 보통 사람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옛날에 2500년 전, 3000년 전 이럴 때는 사실 그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게 공부였는데 지금 시대는 기술의 시대라 보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기술을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내가 하는 꼬라지를 내가 정확히 보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런 때가 돼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 소중한 자기 인생이니까 한 번쯤 잘 들여다보면 네. 달라집니다. 아까 이렇게 만세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힘을 빼고도 계셨는데 그게 이제 몸을 푼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마음의 거울을 이야기하면서 마음도 뭔가 좀 어떻게 풀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그게 마음은 이제 어떻게 풀어요? 요즘에 보통 이제 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상 네. 이런 것, 또 우리식으로 하면 선, 예. 뭐 참선이니 여러 가지 또 기도,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즉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공통점이 맑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바쁘게 뛰어다닌다.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떤 욕심에 의해서 열정을 불사른다. 이건 다 경직된 거거든요. 네. 내가 항생제를 먹고 굶지 않아. 네.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아픈 걸 안 느껴. 네. 이런 거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버리고 맑아져 보자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몸부터 푸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마음을 풀어야 돼요. 네. 저는 이것을 마음짓이라고 그래요. 네. 마음 하는 짓. 예. 그 마음짓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예를 든다면 자 우리가 달을 본다 밤에. 네. 그러면 달을 턱 보고 있으면 힘을 빼고 달을 봐요 밤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명상적이지 못한 게 뭐냐면 달을 딱 보고 좋다. 내가 얼마 만에 달을 보는 거니 저 달이 보름달이냐 소정달이냐 하면서 다시 역시 머리로 넘어가 버려요. 그 달과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네. 단 몇 초도. 예. 달을 보고 하나가 되려면 머리통을 텅텅 비우고 감정도 텅텅 다 비워서 경계를 사라지게 하고 달을 그대로 안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달과 내가 하나가 돼요. 뭔지 모르는 그 달과 내가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느끼게 돼요. 이렇게 누구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걸 다 느껴요. 이걸 통해서 내 마음을 맑게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면 매우 좋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달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제 섣달 금음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머리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그죠? 무아의 상태에서 그렇게 한번 몸을 풀었고 마음을 풀어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듣다가 김춘수 시인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꽃을 그냥 보면 모르는데 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한테 와서 꽃이 됐듯이 그죠?
우리가 그런 걸 느껴봐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보다 더 나아가서 무아가 돼봐라. 그렇죠. 그러면 몸도 풀고 마음도 풀었습니다. 얼씨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그렇게 해서 풀어졌죠. 네. 그러면 나는 풀어졌어요. 예. 근데 사람을 대하면 이게 바로 굳어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또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사람을 대하면 바로 굳어져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공부에.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를 봐요. 드라마를 쭉 보는데 막 누구 불쌍한 사람을 누가 이렇게 불쌍한 모습을 보니까 이 드라마를 보다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막 갱물이라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맞아요. 예. 근데 갱물이 아니래도 네. 이렇게 눈물을 축축 흘리면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쩔 거나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내 현실, 내 주변으로 돌아와서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이 있는데 무관심해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그렇죠. 예.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짓도 달을 보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풀어져서 너무 좋다. 풀어지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밖에 없는데 너무 좋아. 근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자연과 교감했던 하나가 됐던 이 상태를 이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여 년간 외부 활동을 중단하고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데 몰두했던 임동찬. 그가 전국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다 전북남원의 한 오래된 한옥에 터를 잡은 것은 2008년 봄. 임동창은 속세를 떠난 이곳에서 나이 어린 학생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제자들을 가르치며 생활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소리 안 나게. 그런 그가 녹음 작업을 위해 오랜만에 서울의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 이 소리는 시원하고 이건 정적이고. 이 소리하고 여기서 믹싱해서 오늘 녹음은 한국의 혼이라는 주제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소개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 크게 한번 이렇게 땀 닦으시고 말씀하시고 여기 지금 내가 인간 문화재의 생생한 작업 모습을 담은 영상과 피아노 연주가 잘 어울려야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다. 이게 쪽쪽 힙이라고 똑같거든. 촬영 감독과 세심한 대화를 나눈 후 본격적인 녹음에 들어가고 본인이 만들어낸 음악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임동창. 각 인간 문화재의 테마 음악은 임동창이 동영상을 직접 보고 이미지에 맞게 작업한 곡들로 이뤄졌다. 서양의 건반 악기로 연주하는 임동창 식 가락은 색다른 느낌을 자아내며 우리 전통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워낙에 또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 연주하시고 뭐 이럴 때 제일 행복해하고 유쾌하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그게 제일 좋으시죠? 음악은 저의 액세서리, 옷 같은 거죠. 내 몸 같은 거고. 네. 근데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제일 커요. 그래요? 네. 요즘에 뭐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임진년 새해 예. 뭐 교육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임동창이 말하는 어떤 그 교육 예. 그것도 좀 잠깐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 19세기 시스템에 네, 20세기 선생님이 네,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더 앞서가요. 그렇다면 빨리 이 교육 제도, 시스템 이런 모든 거를 빨리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칠 거 없다는 게 제 가르쳐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예, 뭘 가르칠 게 있냐는 거죠. 단 제가 하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순박성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네, 아이들도 살다 보면 그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어른들을 특히 오해를 많이 해서 자기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열정 낭비하고 그러면서 그 귀한 10대, 20대를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그래서 그 순박함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1차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문적인 그런 게 있겠죠. 지금 임 선생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지금 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교육을 가지고 뭐 순박함을 회복 말씀하셨지만 뭐 인성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교육하시는 현장에서 임동창식 교육법에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다는 게 있습니까? 예, 간단해요. 연애하듯이 하면 됩니다. 공부는. 모든 공부는. 누가 배워서 해요, 연애? 지가 탁 받으면 천재가 돼요. 우리 집에 지금 25살 먹은 애가 있어요. 여자애인데. 네. 자기 남자친구가 서울에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서울에서 자기를 보러 남원에 오든지 자기가 남원에서 남자친구를 보러 서울에 가든지 고속버스 시간표. 네. 양쪽 다. 예. 그 다음에 그 남자친구가 왔을 때 불러 시골까지 타고 올 콜택시 번호.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기차 시간표 막 이런 거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네. 거의 다 외워요. 그냥 한 방에 그냥. 네. 그래서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꽂히면 스스로 천재가 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 길로 간다고 할 때 아주 전문적인 걸 할 때는 이제 그건 전문 학교를 가야 되지만 우선 기본적인 공부는 그 순박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가 꽂힐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 얘기를 할 때 동기 유발을 시키면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꽂힌다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어렵고 우리 또 교육 제도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동기 유발은 쉬워요.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꽂혀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여학생 다 좋아하죠. 그러면 저 여학생하고 만나게 해줘. 지가 별로 마음에 없는데 얼만큼 꽂히냐는 거지. 아주 싫어하지 않더라도 꽂히는 그 퍼센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순박성을 먼저 회복을 시켜줘야 얘가 꽂힐 때 100% 꽂혀버리는 거죠. 임동창 선생님이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것인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교육 시스템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세요. 지금은 뭐 그냥 인연 다는 대로 이렇게 사는데 애들 한 명 한 명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이 와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면은 8, 9. 이제 올해 10살 된 애부터 36살 된 애까지. 네. 남녀 비슷해요, 숫자는. 한 10명 정도씩 해서. 예. 근데 일일이 전부 다르죠, 한 명 한 명. 별 놈이 다 있어요. 근데 다들 잘하고 있죠. 네. 거기서 교육하는 거는요? 저는 교육 안 한다니까요. 그 아이들은 뭐라고 지냅니까? 그럼 그렇게 여쭤봐야 되겠는데. 사람마다 전부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어떤 놈은 지금 20살인데 처음에는 피아노를 막 해가지고 피아노 전공을 잘 하겠다고 왔어요.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얼마 못 가서 바뀌어버렸어요. 네. 마음이 떠난 거예요. 예. 이 여학생한테서 다른 여학생으로 바뀐 것처럼. 네. 뭐냐 그랬더니 건축하고 싶대요. 네. 알고 보니까 부모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초등학생 때 건축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 그리고. 네. 그러더니 또 수학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여학생 계속 바꾸는 거 똑같아요. 아이들이 또 어릴 때는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러죠. 초등학생 때 거쳐야 될 이 자기 적성의 탐색기가 6년, 초등학교 6년 지나서 중고등학교 6년까지 이런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적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놀기만 한 거지. 네. 그래서 결국은 나이 19, 20이 돼서 초등학생 때 거쳐야 될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네. 답답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자리에 가서 이 친구가 정착을 해서 나는 이거야라고 할지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늘어지지 않게 이렇게 쳐주고 네.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반 이상이 학부모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2012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지 말고, 그렇죠? 뭔가 자기가 느끼게끔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대학 4학년이었어요. 네. 바이올린을 하는데 그래서 첫날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너네 아버지 참 훌륭하시더라. 그렇게 순박하시고 좋은 네. 일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더라. 그때 얘가, 우리 아빠요? 별볼 일 없어요. 재미도 없고, 잔소리 많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너 왜 그래? 너네 아빠가 그렇게 싫으냐? 그랬더니, 뭐 잔소리나 하고, 뭐 말도 안 들어주고, 뭐. 그래요? 너 첫 번째 숙제다. 집에 가서 아빠가 왜 미운지, 아빠가 왜 싫은지 써와라. 그 다음날 얘가 A4지를 딱 갖고 왔어요. 네. 이렇게 보니까 한 2줄 정도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놈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걸 주면서 선생님 근데요 쓰다 보니까요 없어요 별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노린 거죠. 얘가 그걸 쓰면서 사람은 자기가 정리를 하다 보면 통찰이 돼요. 그렇죠. 그럼 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걷다 대고 설명을 했죠. 봐라. 저 자식이 어디가 아파서 일찍 죽게 생겼으면 차라리 내가 내장기를 바꿔주고 내가 일찍 죽겠다. 이게 부모 사랑이다. 네가 예를 들어서 어디 아프다고 너 그 자취할 때 대학 다니면서 자취할 때 아프다고 하면 누가 달려오대? 우리 엄마 아빠요. 그래 친구들은 네가 배고프다고 하면 한 몇 끼는 사줄 수 있어. 근데 정말 언제든 시도 때도 없이 영원히 너를 사랑하는 자기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고 그때 한 30명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한순간에 제 얘기를 듣고 부모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부모의 작은 표현 때문에 부모의 커다란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 부모의 커다란 사랑을 믿고 솔직하게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부모하고 대화해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주 그랬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 좋아하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요만한 말씀을 하나 잘못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 초등학생 때 아주 어릴 때 지금 현재는 기억도 안 난대요. 근데 어려서 아버지의 좀 그 큰 목소리, 뭐 좀 적극적인 표현 이런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그냥 놀란 거죠. 놀란 상태에서 이게 딱 낚여버리니까 그게 그냥 계속 냉동돼가지고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대요. 왜? 초등학교 애들이 너무 핍박받는 것 같아서 자기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돼서 애들한테 이렇게 잘 끌어주고 싶대. 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게 시니컬의 핵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이제 풀어져 가지고 아주 또 쿨의 황제가 됐거든요. 네. 그런 예도 있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처음에 몸을 풀고 마음도 풀고요. 아까 이제 점을 치십니까? 그러면서 50이 넘었다는 거는 뭐 요즘에 뭐 인생이 반이 지났다고 하죠. 그 50이 넘은 분들이 2012년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다스려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낼 것인가. 이 임진년이 만만한 해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풀다면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50이면 지천명이라고 우리가 옛날로부터 많이 아는데 천명은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의 뜻인데 정말 하늘의 뜻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러면 그렇다면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소박해져야 되죠. 네.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가 묻죠. 맹자한테. 선생님, 대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즉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맹자한테 물으니까 맹자가 그러죠. 어렸을 때 갖고 있던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순박함이죠. 네. 그 순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건 곧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내가 살아온 과거의 모습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것이 그런 실질적인 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정말 새로운 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새롭게. 그러면은
새로운 희망이 그리고 그 희망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활기찬 삶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은 시간 안에 축약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담고 얼씨구.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공자맹자 말씀을 하시니까 그 왜 지지자, 불여호지자, 호지자, 불여낙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 하듯이 지금 이대로의 삶에 임동창 선생님의 말씀하신 것을 좀 담아서 올 한 해를 살면은 대한민국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합쳐진 메시지네. 알겠습니다. 이거 공자의 말을 저는 인용했을 뿐이고요. 네. 좋아요. 하여튼 오늘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올 한 해가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풍류 시인이면서 작곡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괴하고 천재적이고 뭐 이렇다는 평을 받고 있는 임동창 선생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 해를 살 것인가에 어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몸도 풀어보고 마음도 풀어보고 사랑도 공부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